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번 한 학기 주제는 설계 패턴입니다. 이 설계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자주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사용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그랬죠. 재사용 가능한 해결책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설계 패턴을. 그다음에 이 해결책을 표현할 수단이 필요한데요. 그 해결책을 표현을 하는 수단이 뭐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지는 않고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이 모델링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모델링 언어가 바로 UML이라는 겁니다. UML. 이 대표적인 모델링 언어가 UML이라는 건데요. 이 UML을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합니다. 설계 패턴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UML. UML은 이제 이 Unified Modeling 언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모델링 언어의 대표적인 표준이라고 모델링 언어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UML에는 이제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있고,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순차,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 순차 다이어그램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 디자인 패턴, 설계 패턴,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조를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순차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 해결책의 행위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설계 패턴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설계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자바와 같은 언어로 변환해서 실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ML은 이제 대표적인 모델링 언어고요. 이 세 사람이 만들었죠. 제임스 러버라는 사람과 제이콥슨 또는 야콥슨이라는 사람, 그다음 부치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UML 2.5까지 이제 버전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다음에 살펴보고요. 우선은 이제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클래스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설계 패턴은 어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잖아요. 그 해결책을 구성하는 이제 클래스들을 이제 표현하고요. 그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표현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해결책을 구성하는 클래스들이 어떤 클래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이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상단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한 AJ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구글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사용해서 검색한 다이어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한번 이걸 해석해 볼게요.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지금 여러분들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같이 보면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를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은행은 여러 개의 텔러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은행은 여러 개의 ATM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겠습니다. 텔러는 ATM으로 해석했죠. 여러분들 현금 인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또 고객이 여러 명 있다. 고객은 여러 ATM을 이용할 수 있다. 한 ATM은 여러 고객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다. 고객은 계좌를 하나 이상 가질 수 있고 이 계좌의 종류에는 체킹 계좌와 세이빙 계좌가 있다. 고객은 또 대출을 했다면 여러 개의 그 대출에 관한 고객을 통해서 여러 개의 대출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의 내부 구조의 모습이죠. 즉 박스로 표현된 게 실은 이제 클래스고요. 이 선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된 게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 이게 연관관계라고 그러는데 위에 이렇게 숫자가 돼 있죠. 이런 걸 이제 다중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기만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1. 하나은행은 여러 개의 ATM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좀 이걸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은행은 여러 개의 ATM을 가지고 있다, 텔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말이죠. 이와 같이 이건 이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실은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시스템이 제공해야 되는 기능이나 서비스만 보여줄 뿐이죠. 그 기능이나 서비스가 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클래스들이 있어야 되고 그 클래스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이제 보여주지는 않지만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이와 같이 이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스템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모델링이죠. 한 측면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UML은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다이어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다이어그램이 이 시스템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될 때 클래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UML에서 클래스는 이렇게 이와 같이 박스로 표현합니다. 박스. 이렇게 박스로 표현합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클래스는 이제 박스로 표현하는데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고요. 그 가장 윗부분에는 이제 클래스 이름을 씁니다. 클래스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이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타내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연산을 나타냅니다. 연산. 클래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죠. 연산이라는 것은 클래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을 모두 다 표현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 또는 두 개의 부분을 이제 생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클래스 이름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클래스 이름이고, 이 속성이나 연산 부분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생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죠. 이건 이제 회원이라는 클래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속성이나 연산은 나타나지 않았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회원이라는 클래스를 나타내는데, 회원이라는 클래스 가장 이제 첫 번째가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클래스 이름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이 속성을 나타냅니다. 속성. 이 회원의 속성, 회원의 아이디, 회원의 주소, 회원의 연락처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이 회원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연산, 메서드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이렇게 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클래스 표현은 이름 정보, 회원 클래스 이름은 있고 속성 정보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회원이 제공해주는 여러 오퍼레이션, 연산 정보는 있죠. 회원 등급을 알려주는 연산, 메서드, 여러분들 아시게 오퍼레이션, 쿠폰에 대한 정보, 구매 내역 정보를 알 수 있는 연산, 마일리지를 설정할 수 있는 연산, 마일리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연산들,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속성 정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속성이나 연산 정보를 우리가 다 보여주는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려도 틀린 그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틀린 그림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만 나타낼 수도 있고 클래스 이름과 속성 나타낼 수 있고 클래스 이름과 연산 나타낼 수 있고 속성과 연산, 클래스 이름 다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오른쪽 이쪽 중간 부분에 보면 속성이나 연산에 뭔가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고요.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가시화 정보를 나타내는 건데요. 비저빌러티 가시성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가시화 정보. 우리가 알기는 이제 접근 제어자죠. 이렇게 마이너스는 이제 외부에서 볼 수가 없다. 접근할 수가 없다 이야기죠. 즉 이름 정보를 우리가 접근해서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 전공 정보도 마찬가지고 학번, 과목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라이빗이죠. 프라이빗을 나타내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표시는 이제 퍼블릭을 나타내는 접근 제어자죠. 그래서 수강하다는 외부에서 이 메서드를 다 호출할 수 있다. 어떤 클래스에서도 외부에서 이 학생 클래스에 수강하다는 다 서비스, 이 수강하다 오퍼레이션을 호출할 수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그래서 접근 제어자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에서 보면 아까와 같이 이것들은 지금 접근 제어자가 없죠. 지금 여기에는 접근 제어자를 기술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접근 제어자를 기술할 수 있다 라는 거 있고요. 무조건 다 기술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기술할 수도 있고 기술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자는 어떻게 표시하느냐를 보죠. 퍼블릭은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퍼블릭은 플러스. 그래서 퍼블릭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떠한 클래스에서 객체에서도 이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만약 이게 속성에 플러스로 되어 있다면은 그 속성 정보를 읽을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otected는 뭐냐면 A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의 하이 클래스로 B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B는 A의 자식 클래스로 하면은
이 A에서 이제 protected라고 이렇게 이 가시성, 접근 제어가 있는 속성이나 연산은 이 자식 클래스에서 다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A의 어떤 속성이 protected라고 그랬다면 B에서 그 속성 정보를 읽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는 이제 패키지 내에 있는, 동일한 패키지 내에 있는 클래스들은 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틸드 표시로 이와 같이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A하고 B하고 동일한 패키지 있었다. 그러면은 A, B는 이제 동일한 패키지에 있었고 A가 패키지 가시성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B에서 A의 정보를 그 속성이나 연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프라이빗은 이제 외부에서는 전혀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프라이빗은 이제 마이너스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으셔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이 표시하고 이 접근 제어하고 이 사이에 퍼블릭 플러스 프로텍티드는 샵, 패키지는 틸드, 프라이빗은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표기인데요. 속성과 오퍼레이션 표기. 보통 이제 속성을 표시할 때는 앞에 이 가시성 정보, 접근 제어자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속성의 이름 쓰고요. 콜론하고 타입 쓰고. 그 다음에 다중성 정보, 다중성에 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값이 있다면 equal하고 나서 초기값, 이 속성에 초기값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이 가시성 정보, 접근 제어자 쓰고요. 오퍼레이션 이름, 그 다음에 인자가 있다 그러면 인자에 대해서 콜론하고 타입들 정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반환형은 이제 반환 타입에 대해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지금 보면 이쪽 볼까요? 오른쪽 보면 속성은 다 프라이빗이죠. 그다음 아이디는 이제 타입이 스트링이라는 거고요. 주소, 연락처도 스트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회원 등급이라는 연산은 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오퍼레이션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 클래스, 회원이라는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메서드, 즉 오퍼레이션. 회원 등급은 이제 인자가 없고요. 리턴 타입으로 레벨이란 거고. 그래서 회원 등급에 호출하면 그 해당 회원의 레벨을 알려주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쿠폰 연산을 해주면 쿠폰은 플러스니까 퍼블릭이겠죠. 누구든지 접근 가능해서 쓸 수 있고요. 리턴 타입으로 쿠폰하고 이제 스퀘어 브래킷 이렇게 돼 있죠. 리턴 타입이 쿠폰하고 0.0 스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 쿠폰을 반환하는데 쿠폰 여러 개를 반환하는 뜻입니다. 0.0 스타는 하나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반환할 수 있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매 내역 연산의 반환형으로는 이제 주문 여러 개 정보가 반환될 수 있다. 주문에 관한 정보가 반환될 수 있는데 정보가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0.0 스타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일리지 설정인데 마일리지는 이제 입력으로 정수형으로 받네요. 근데 반환형이 없죠. 이런 경우는 반환형이 없으면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에 리턴형으로 콜론하고 나서 void 반환형이 없는 것은 이제 void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해주는 게 좀 낫겠죠. 그 다음에 마일리지는 이제 마일리지 회원이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정보를 얻어오는 모양이죠. 정수형 타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소에 초기 값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주소에 좀 예제가 그렇게 딱 적당한 예제는 아닙니다만은 이꼴 하고 나서 뭐 서울 서대문구 무슨 동 이런 식으로 초기 값도 우리가 기술해 줄 수가 있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이 두 개의 클래스의 차이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클래스는 이 회원 클래스는 이 속성이나 연산에서 이 타입 정보가 다 빠져 있죠. 또 가시화 정보도 다 빠져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회원 클래스는 이 속성과 연산의 이 타입 정보들과 이 가시화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리턴 타입 뭐고 인자 정보가 뭐고 뭐 등등등 자세한 정보들이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 분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 구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는 자세한 정보가 잘 나오질 않죠.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이처럼 회원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회원이라는 클래스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우리가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겠어요. 이 회원의 속성으로서는 뭐가 있어야 되고 이 회원의 기능으로서는 이 회원 클래스가 제공해 준 기능으로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 정보가 아직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제 좀 회원에는 어떠한 속성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의 감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의 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정보가 정제가 되고 추가가 되고 뭐 변경이 되는 거죠. 좀 더 상세화가 되는 거죠.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분석 단계에서 그러니까 아직 그 구체적인 이 가시화 정보라든지 타입 정보, 인자 정보, 리턴 타입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좀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야지 바로 이제 구현 단계에서 이 클래스를 보고서 바로 이 코드로 변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일한 노테이션 박스로 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정보는 상당히 정제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정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UML을 이용해서 이제 그 모델링을 할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설계 패턴에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 순차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겠죠. 그러한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뭐 파워포인트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UML 다이어그램을 이제 특화되어 있는 전문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용할 도구는 엄닛이라는 도구입니다. 엄닛이라는 도구고요. 이 엄닛이라는 도구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omnit.com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ww.omnit.com에 들어가서요. 여기 가보면은 이제 이 omnit이라는 도구는 GNU GPL 라이센스를 오픈 소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GPL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이제 가져다 쓸 수 있고요.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변경, 수정할 수도 있고요.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GPL 라이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도구를 이제 만약 사용해서 뭔가 더 수정을 한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제 상관없지만은 이제 외부로 배포를 한 경우에는 GPL 라이센스의 이제 그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외부에 배포를 한 경우에는 소스 코드도 여러분들이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픈 소스 GPL 라이센스의 특징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져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중간치 보면 다운로드가 있고요. 이 다운로드 들어가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야 할 게 업릿 14.3 스탠드얼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업릿 14.3 스탠드얼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치를 다 했기 때문에 업릿을 보면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UML 클래스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업릿.com 이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보면은 아랫부분에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비디오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동영상을 시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업릿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업릿 도구를 우리가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릿 도구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하나 작성해 보죠.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제 여러 UML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것은 UML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UML 클래스를 선택해서 한번 나타내 보죠. 자, UML 클래스를 나타냈다고 그러면 이 박스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박스로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의 이름이 한번 해볼까요? 코र्스, 수업. 혹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코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속성 부분을 나타내 볼까요? 속성 부분을 나타내려면 이 프로퍼티 창에서 바바 대시 이 두 개를 하면은 선이 하나 생기죠. 대시를 하면 선이 하나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id private id라는 뜻이죠. 이거는 이제 타입을 뭘로 할까요? 하면 스트링으로 해볼까요? 스트링. 그 다음에 name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놈도 스트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코스의 수강 학생 수를 나타내는 속성 하나 만들어 볼까요? num of students. 그래서 이거는 인티저인데 초기값으로 0을 갖는다. 0을 갖는다.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바바 이제 연산 부분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연산 부분. 자, 여기서 학생을 추가시킬 수 있는 연산이 있고요. 스튜던트 리턴 타입은 여기는 없는데 보이드로 할까요? 그냥
플러스 delete 학생을 드랍하는 거. 수강 취소한 모양이죠. void. 근데 이제 add student 같은 경우는 학생 정보를 갖는 게 낫겠죠. 그래서 s인데 student죠. 인자를 하나 갖는데 스튜던트 인스턴스가 온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자, 이걸 가지고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노트를 사용해서 이 UML에서 이게 이 노트 표시인데요. 노트 표시인데 주성문, 부가적인 설명문 을 이제 우리가 기술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에 대한 실제 코드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코스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다. 이 노트는. 그래서 점선으로 우리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점선으로. 화살표가 아니고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 노트에 있는 정보는 이 코스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바로 해놓으면 클래스가 될 거고 클래스 코스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id는 이제 private이죠. private id인데 스트링이죠. 스트링 id라는 뜻이고 private 그 다음에 string name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rivate ip num of 이제 초기값을 0을 갖는다 뜻이고 그 다음에 public 이거요 void add student 네 이제 인자로 student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모르죠. 구체적인 구현 내역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public delete student인데 이제 void student인데 delete student인데 이제 지금 인자 정보는 원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인자 정보가 없으니까 학생 아이디를 받아서 우리가 딜리트를 할까요? 그래서 id 뭐 합시다. 뭐 int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클래스 이 정보만 가지면 이거를 코드로 고치는 것은 그 큰 문제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이야기 안 한 게 언더라인으로 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언더라인이 되어 있죠. 평균 회원 구매액 이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자세히 보면 평균 회원 구매액이라는 이 연산은 언더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더라인은 어떤 걸 나타내냐면 스태틱 연산. 물론 이제 그 속성에도 언더라인 칠 수 있어요. 그럴 땐 이제 스태틱 정적 속성이죠. 그래서 평균 회원 구매액은 이 정적 연산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 연산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스태틱 정적 연산이나 속성을 나타낼 때 우리가 언더라인을 사용합니다. 언더라인을 사용합니다. 언더라인을 사용해서 정적 연산이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죠.
엄릿으로 어떻게 정적 그 속성이나 메서드를 나타내는가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제 코스에서 이 과목 클래스죠. 이 과목 클래스에서 수강 과목 클래스에서 이 평균 점수를 반환해주는 평균 점수를 반환해주는 것을 정적 클래스, 정적 연산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플러스고요. 플러스 앞에 이제 언더라인 치려면 언더바 하면 됩니다. 언더바 하나 플러스 해주고요. average score 해서 리턴 타입으로는 int다. 다시 또 언더바. 그러니까 양 옆으로 언더바를 이렇게 해주면 이와 같이 언더라인이 생기죠. 이거는 이제 에버리지 스코어는 정적 영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코드로 고치면 public 인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죠? static이죠. public static. 이거 int average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적 연산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